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인 학부모들의 스승의 날 행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5월 한인 가정의 달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선포됐습니다. 타임의 신분을 도용 고급 자동차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온 한인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미주노선 항공요금 담합에 대한 보상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올 메모리데이 연휴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가 23년째 행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뉴욕 지역 공립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며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프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스승의 날 행사.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준비한 이날 행사에서는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 참석자들 모두 가슴에는 노란 리본을 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소녀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위안부 관련 애니메이션을 상영해 선생님들에게 위안부 교육의 중요성도 일깨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이렇게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가 한국 문화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한 차원 더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한인 학부모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인 학부모들의 진실된 마음이 전달되면서 선생님들의 참여도 부쩍 늘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한인 학부모들이 유일하게 스승의 날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Oh, I love Korean culture. The way you respect your teachers, the children are really interested in learning, and just being a part of this whole event is something that is really near and dear to my heart. 한인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매년 열고 있는 스승의 날 행사는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 스승에 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그동안 뉴욕주 상원이 추진해오던 5월 한인 가정의 달이 결국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선포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유난히 가족과 관계된 행사가 많은 대표적인 가정의 달입니다. 이에 뉴욕주 상원이 뉴욕주에서도 이를 기념해 한인 가정의 달을 지정해 줄 것을 주의회에 요청했고, 지난달 뉴욕주 상원 표결을 거쳐 지난주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5월을 한인 가정의 달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의안을 주도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한국의 전통 가족 사랑과 효 사상이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뉴욕주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pending quality family time provides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family ties. For this reason, I hope that this resolution serves as a reminder for all of us to take the time to express our appreciation to each family member and engage in family activities. 오늘 주지사 선포 기념식에 참석한 한인 단체들은 결의안이 한인 커뮤니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healthy family means healthy community, and everything starts from our healthy families. Month of May, we can really celebrate and take an opportunity to really celebrate each other within the family. So I think it's a wonderful thing that we should celebrate. So 감사합니다. 지난 12일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결의안은 한국 문화의 핵심은 가정과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효도 사상은 한국인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지켜온 가정의 미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최근 신분 도용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인의 신분을 도용해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온 한인 사기단이 퀸즈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연방우정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뉴욕시경, 퀸즈검찰경제범죄수사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반은 지난 21일 퀸즈 프레시메도 거주 우종덕, 정진욱 씨와 플러싱 거주 김기훈, 문상훈, 김경준, 김동수 씨 등을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임기빈 씨는 수배 명단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에서 신분 도용과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년 동안 수사를 펼쳐왔습니다. 오 씨는 자동차 브로커로 일하면서 한인들에게 자동차 구매에 필요하다며 소셜 세큐리티 카드와 여권, 운전면허증 4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해 고급 자동차 7대를 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로 총 39만여 달러의 융자금이 지급됐습니다. 오 씨는 또 강모 씨 등 피해자의 신분으로 캐피털원과 디스커버리 등 최소 3장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2만 4천여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준, 김동수, 정 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신분 서류를 만들어 은행과 백화점 등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동수 씨는 플러싱 집에 가짜 서류 제조 장비를 갖춰놓고 전문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온 것으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주노선 항공 요금 담합에 대한 보상이 연기됐습니다. 새로운 소송이 추가됐기 때문으로 대한항공이 최종 승인한 6,500만 달러 보상금 지급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어제 당초 지난 4월 말에 지급되기로 예정된 환불 요금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송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된 내용은 이번 소송에 사용된 변호사 비용을 두 항공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의 최종 판결 날짜는 아직 미정인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 뉴욕 한인사회는 퀸즈 한인회를 중심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부당요금 환불 신청 범동포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말까지 한인 1000여 명이 범동포위원회를 통해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류재범 퀸즈 한인 회장은 보상금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만큼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가격 담합 혐의로 미주노선 항공권 구입자들에게 6,500만 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올 메모리얼 데이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의 수는 총 3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여행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올해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여행객들이 붐비는 메모리얼 연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어제부터 26일까지 메모리얼 연휴 기간 최소한 50마일 이상의 장거리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의 수가 총 3,6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3,550만 명에서 1.5% 증가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이전인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메모리얼 연휴 기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의 수는 작년에 비해 1.2%가 증가한 3,180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여행객의 88%에 해당합니다. 항공편 여행객도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170만 명은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 해상이나 육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경찰 등 각주 당국은 이번 연휴 동안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고도 환급은 언제 받을지 모르게 됐습니다. 당국은 재산세 환급을 내년 5월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레코드지 어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정부는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환급해주는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내년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정부 부채입니다. 현재 뉴저지 정부 부채는 8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은 3억 7,500만 달러, 연간 평균 160만 명의 뉴저지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재산세 환급은 노인과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평균 516달러,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주택 소유주들은 평균 502달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재산세 환급 연기 결정에 민주당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게 된 결정이라며 즉각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재산세 감면은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장 알려달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저지주 주민들의 재산세 평균은 7,988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란킴 하원 의원이 무료로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도운 사람이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사회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실질적으로 발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00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비영리 시민단체 얼번 업바운드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무료 소득세 신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얼번 업바운드와 함께 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8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874명이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총 63만 9천 달러, 근로소득세 공제액도 22만 1,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4만 달러 규모보다 2배가량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김 의원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800여 명이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은 무려 소득세 신고가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얼번 업바운드의 비숍 미첼 테일러 회장도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 설립된 얼번 업바운드는 재정 상담과 대학 진학 준비, 직업 개발 훈련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김 의원 사무실과 함께 무료 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SAT 점수에 울고 웃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SAT 과목별 시험인 SAT2는 20개 과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들에서는 2개 과목의 성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은 SAT2를 보지 않은 학생도 학부 신입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버드대 신입생 선발 안내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SAT 과목 시험 응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지원할 때 해당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버드대는 학부 신입생 선발에서 일반적으로 SAT 점수와 ACT 점수를 요구하며 SAT 과목 시험의 경우 2 과목의 점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표준화된 시험은 전체 전형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며 학생들의 지원서는 제출된 정보 전체에 근거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목 시험을 볼지는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달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SAT 과목 시험은 전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경우 과목 시험으로 자신의 학업 성취도를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과목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AT 과목 시험은 기본 등록비 24.5달러에 언어 듣기 시험은 24달러, 다른 과목들은 한 과목당 13달러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